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3-7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회전운동과 진동운동이 둘 다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분광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연관된 주제로 라만 분광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1부터 3-3까지의 강의에서는 진동운동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3-4에서 3-6까지는 회전운동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진동운동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모형이 조화진동자라는 것이었고요. 회전운동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모형이 강체회전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진동운동과 회전운동을 동시에 분광학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조화진동자와 강체회전자를 합친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조화진동자의 양자수, 조화진동자를 제가 SHO라고 하겠고 강체회전자를 RR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리지드 로테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는 조화진동자의 양자수고요. J는 강체회전자의 양자수입니다. 그 두 개의 양자수를 가지는 에너지 레벨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Hν V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B J 플러스 1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화진동자 에너지 준위들이 강체회전자 에너지 준위들에 비해서 훨씬 띄엄띄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훨씬 에너지 간격이 큽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V는 0, V는 1, V는 2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존재를 하고요. J는 여기 위에 J는 0인 상태가 여기 있고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J는 0인 상태가 여기 있고 1, 2, 3, 4, 5, 6, 7 땡땡땡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지금 표시된 이 상태는 V는 0, J는 0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표시된 이 두 번째 상태는 V는 1, J는 1인 상태를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분광학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 선택 규칙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실제 분자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조화진동자와 강체 회전자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전이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동 운동에 대해서 배웠던 게 뭐였죠? 진동 운동의 경우에서는 상온에서 대부분의 전이는 0에서 1로 올라가는 전이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에너지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V가 0이고 여기서 V가 1인 걸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니까 그런데요. J가 증가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고 J가 감소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J가 증가하는 경우에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2V 플러스 1, J 플러스 1에서 2VJ.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초기 상태고 요게 나중 상태니까 VJ라고 하는 상태에서 V 플러스 1, J 플러스 1이라는 상태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Hν 플러스 2B J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반면 밑의 경우에는 2VJ를 V 플러스 1, J 마이너스 1이라는 상태를 최종 상태로 보내는 걸로 해서 뺄셈을 해주게 되면 Hν 빼기 2BJ가 됩니다. 한번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고 그 얘기는 뭐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Hν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 그냥 에너지에 대한 축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는 얘보다 큰 값에서 j가 점점 커지는 대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j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하나는 왼쪽으로 점점 이 j가 커지는 순서대로 일로 갈수록 j가 커지고 일로 갈수록 j가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타나고 하나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왼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진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분광학 기법을 사용을 해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뭐 대칭이라면 대칭과 같은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P 브랜치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R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관용적으로 써오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회전, 진동 혹은 진동, 회전, 분광학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펙트럼을 얻어서 보면요. 원래는 이 간격이 또 2b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런 이제 원심력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무슨 일이 존재를 할 수 있냐면 이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죠. 역시 우리가 원심력의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조화진동자와 강체 회전자를 더한 모형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B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H바 제곱을 2i로 나눠준 값이에요. 자, 그런데 V가 높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V가 뭐예요? 진동 운동의 양자수입니다. 그건 뭐예요? 진동을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V가 커진다는 거는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얘가 스프링이 있을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얘가 더 크게 늘어나고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크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혹은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요 I 값이 이게 뭐였습니까?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였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까먹으셨을까봐 질량을 거리의 제곱으로 다 더해줘서 질량을 거리의 제곱으로 곱하고 걔네들을 다 더해줘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평균적인 거리가 더 멀어졌다면 관성 모멘트 값도 커지게 되겠죠. 자, 이 V라고 하는 양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 거리가 증가를 합니다. 원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그러면 관성 모멘트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V라는 값에 따라서 I 값이 변화하고 결국은 B 값도 변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가 더 이상 그냥 상수가 아니고 V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되겠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수값 빼기 V 플러스 2분의 1에 비례하는 어떤 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정까지 해주게 되면 우리가 진동, 회전, 분광학으로 나오는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동운동과 회전운동을 동시에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얘는 그러면 어느 영역의 전자기파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역시 적외선입니다. 왜죠? 진동운동의 에너지 준위가 크고 회전운동의 에너지 준위는 매우 조그맣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진동운동의 에너지 준위 정도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사용을 해줘야 이 진동회전 스펙트럼을 올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을 사용을 해서 이 스펙트럼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현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라만 분광학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만 분광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산란은 뭐냐면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빛의 산란 뭐 이런 거죠. 자, 분자가 존재를 할 때
빛을 여기다가 쪼여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얘를 사방팔방으로 빛을 내뿜게 됩니다. 빛을 한번 받았다가 사방팔방으로 내뿜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산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현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요. 실제로 분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죠. 원래 같으면 얘가 빛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죠? 빛을 받아서 들뜨게 되겠죠, 얘가. 그래서 어떤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가 양자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양자화 개념은 이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냥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에너지 준위로. 그렇게 되면 받은 파장이랑 똑같은 파장의 빛을 내보내게 될 겁니다. 단 흡수를 했다가 내뿜기 때문에 얘가 사방팔방으로 이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흡수를 한 거는 방향성이 있지만 얘를 이제 다시 내뿜을 때는 그렇게 해서 들뜬 상태가 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내뱉는 빛은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레일리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일리 산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크스 산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얘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게 어떤 저 너머에 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준위로 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들뜹니다. 근데 그러고 떨어지는데 덜 떨어지는 거죠. 원래 있었던 에너지 준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에너지가 높은 준위로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V가 0, 그러니까 진동 양자수가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가 진동 양자수가 1인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받아들였던 빛의 진동수에 비해서 적은 진동수를 가진, 작은 진동수를 가진 빛을 내뿜게 될 거고요.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원래 출발을 V는 1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들뜬 상태로 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가는 거죠. 여기는 V는 0, 여기는 V는 1.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둘 다 스토크스 산란의 한 종류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 것을 스토크스 산란, 뒤에 것을 반 스토크스 산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분을 위해서. 어쨌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어떤 빛을 받았을 때 그 빛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갖는 빛을 내보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출되는 빛을 모으게 되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넣어준 빛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것 역시 요 진동 에너지 준위 혹은 이제 우리가 잘만 하면 이게 더 작은 단위로 이게 움직인다면 회전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준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가 존재를 하고요. 얘보다 작은 에너지 영역의 어떤 피크들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스토크스에 의한 거고요. 큰 쪽에도 또 나타나는데 큰 쪽은 이제 수가 적어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얘가 이제 안티 스토크스가 됩니다. 왜 크기가 작을까요? 얘가 얘보다 크기가 작을까요? 왜냐면 V는 0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V는 1인 상태로 돌아온 애들이랑 예를 들어서 아니면 V는 1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V는 0인 상태로 돌아온 애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상온에서. V는 1인 상태보다. 그래서 이쪽은 훨씬 피크가 크기가 작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스토크스든 안티스토크스든 간에 결국은 진동 혹은 회전 스펙트럼을 다시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 및 진동의 스펙트럼을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적외선 분광학이나 혹은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그거랑 비교해서 IR이나 마이크로파에 비교해서 라만 지금 얘기한 요거를 이제 라만 분광법이라고 분광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IR과 마이크로웨이브도 진동과 회전에 대한 에너지 준위 정보를 주고요. 라만도 진동과 회전의 에너지 준위의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이 더 복잡해 보이는 실험, 라만 실험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라만 분광학이 기존의 IR 혹은 마이크로파 분광학과는 다른 선택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회전 라만 분광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J 상태에서 얘가 들떴다가 떨어질 때 J 플러스 1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 요게 스토크스고요. 그 다음에 J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더 낮은 에너지 상태 J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회전 라만 분광학의 선택 규칙은 델타 J가 0이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립을 하냐면 이렇게 선형으로 생긴 회전체의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HCl 같은 애가 그런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 분자가 편극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극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장을 가했을 때, 여기 전기장을 가했을 때 그 전기장에 반응해서 이 안에 전하 분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전 라만 분광학의 선택 규칙으로는 뭐가 있냐면 편극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편극도는 원래 다 있거든요. 편극도가 있는데 그 편극도가 방향에 따라서 이쪽 축이냐 이쪽 축이냐 이쪽 축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멋진 말로 얘기하자면 비등방적 편극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편극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원래 회전 분광학에서 알고 있는 선택 규칙이랑 다르죠. 기존 회전 분광학은 어땠습니까? 그냥 마이크로파 분광학에서는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선택 규칙이 다르죠. 그리고 회전 분광학에서는 우리가 편극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뭘 얘기했죠? 쌍극자 모멘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라만 분광학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델타 J가 0이 되는 애들이 픽이 나타나고요. 여기 델타 J가 0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회전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픽으로 그냥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J가 플러스 2인 애들이 이쪽에 픽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 회전 분광에서는 플러스 1인 애들이 오른쪽에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역시 델타 J가 마이너스 2인 애들이 왼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또 브랜치에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얘를 O 브랜치, 얘를 Q 브랜치, 얘를 S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잘 보시면 델타 J가 마이너스 2인 애를 O라고 부르고요. 델타 J가 마이너스 1이면 P, 델타 J가 0이면 Q, 델타 J가 플러스 1이면 R, 그리고 델타 J가 플러스 2면 S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죠. O, P, Q, R, S. 근데 P랑 R은 우리가 요 회전 분광학, 마이크로파 분광학에서 찾을 수 있고 O, Q, S 브랜치는 우리가 회전 라만 분광학을 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델타 J가 달라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전 라만 분광학에서 찾을 수 있는 피크가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라 이제 비등방적 편극도를 가지고 있는 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회전 분광학을 쓸 수 없는 그 쌍극자 모멘트가 없었던 애들에 대해서도 걔가 비등방적 편극도를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가 라만을 통해서 그 회전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보적으로 움직이는 셈인 거죠. 또 하나 이제 라만의 선택 규칙 두 번째로 진동을 보겠습니다. 진동 라만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선택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V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는 우리가 그냥 진동 분광학을 할 때도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어요. 요건 좀 재미가 없는데 이제 원래 진동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진동 모드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 모드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라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편극도가 그 기준 진동 모드에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진동 모드에 대해서 IR 액티브한 애와
IR 인액티브한 애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진동 모드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애는 IR로 찍었을 때 피크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IR 액티브라고 했고,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는 애는 IR로 찍었을 때 피크가 안 나타날 거기 때문에 IR 인액티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만은 다른 종류의 기준을 쓰기 때문에 라만 역시 편국도의 변화가 있는 애는 라만 액티브, 편국도의 변화가 없는 애는 라만 인액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IR 인액티브였던 피크가 라만 액티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적외선 분광학으로 IR 분광학으로 찍었을 때 나타나지 않는 피크가 라만으로 찍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대표적인 예로 CO2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O2 아까 우리가 이제 진동 모드를 여러 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4개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 모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자, IR에 대해서 그리고 라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IR에 대해서는 이게 인액티브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로 가능한 모드가 뭐라고 했었나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지금 요 화면 뻗어나오는 방향으로 O가 움직이고 C는 화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가능했고, 마지막으로는 요 중간에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네들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그게 가능했습니다. 요 세 개의 모드는 IR에 대해서 전부 다 액티브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수 정보까지 제가 한번 드려본다면 첫 번째 모드는 약 1330 인버스 센티미터에서 나타나고 요 두 개는 똑같게 667 인버스 센티미터에서 나타나고요. 마지막 모드는 2349 인버스 센티미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놈은 IR 인액티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적외선으로 피크를 얻어보면 1330 근처에서는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머지 피크들은 액티브니까 667 근처에 피크가 하나 얻어질 것이고 2349 근처에 피크가 하나 얻어질 것입니다. 자, 근데 라만으로 보면요. 재밌게도 이 첫 번째 모드는 라만에서 액티브입니다. 편국도는 사실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밑에는 라만 인액티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라만으로 우리가 이 CO2를 조사를 해보면 1330만 피크를 얻고 667과 2349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 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IR이 줄 수 있는 정보를 보강해주는,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IR과 라만이 각각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라만을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제 써보려고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라만은 시그널이 매우 작습니다. IR에 비해서. 그래서 널리 쓰려고 해도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라만의 시그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등장을 했고요. 걔를 우리가 SERS라고 부릅니다. Surface Enhanced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의 줄임말이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표면 증강 라만 분광학이 됩니다. 즉 라만 분광학을 우리가 쓰되 이제 표면 증강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건데요. 표면 증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별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라만의 그 라만 스펙트럼을 얻고자 하는 녀석을 표면에다가 붙입니다. 분자를.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시그널이 커집니다. 이게 몇십만 배,
몇백만 배까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만 스펙트럼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표면에 붙이는 것이고 아니면 나노 입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얘네를 붙여가지고 또 라만 분광법, 라만을 찍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빛을 쪼여주고 그 빛이 나오는 이제 시그널, 이 산란돼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빛을 쪼여줬을 때 그냥 분자 하나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 이제 금속과 같은 표면이 존재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 빛의 시그널 자체가 커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붙어있는 표면 혹은 나노 입자 자체에 이 빛이 또 흡수가 돼서 이 흡수된 빛이 이 우리의 타겟 분자한테 전달이 훨씬 많이 된다. 이렇게 보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두 개 다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뭐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썰스를 이용을 해서 라만 스펙트럼을 요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분광학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진동에 대한 스펙트럼과 회전의 스펙트럼이 같이 존재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공부를 했고요. 또 이 진동과 회전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종류의 분광학 방법으로 라만 분광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